지금 이 시행령이 고용증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인원 방식을 따름으로 인해서 1년 미만 근속자가 배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10년으로 늘린 혜택은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그 혜택을 전부 다 받으려면 기존에는 장애인 인원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유지하면 됐었는데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해서는 인원수가 그 한 명이 들어와서 10년간을 한 직장에서 근속을 해야만 과거에 신뢰했던 그 세법대로 감면을 받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7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계산 시에 뭐 인원 계산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수의 범위 같은 걸 보면 여긴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7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 계산은 어차피 연평균으로 한다는 계산 서식이 어차피 79조의 7에 있었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10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3조의 10항이라는 게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를 따져볼 때 이 10항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약 연장을 통해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로 보겠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준용을 했는데 11항은 준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1항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배제하되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다고 하면 0.5명으로는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11항은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도 한 명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계산하던 방식 있잖아요. 1억 플러스 연평균 장애인 수 곱하기 2천만 원 요 금액으로 이제 공제를 했는데 새로 바뀐 거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에서는 더 이상은 23조의 10항을 준용하지 않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2, 제7항 및 8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7항 및 8항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요번에 2026년부터 새로 바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계산 방식, 그때 상시근로자 범위라든지 그 계산 방식으로 그대로 준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제11조의 2, 제7항 및 8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항을 가보면 이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항인 제26조의 8,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항을 가보면 이 8항이 그 0.5명 기준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안 볼 거다. 하지만 월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 봐주되 0.5명으로 하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7항은 우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 준용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범위가 일단은 제1호가 이런 거예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냐면 근로계약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연장을 통해서 1년을 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가 1호였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로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원을 계산할 때 당초에는 7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0.5명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풀로 근무를 했다 그러면 1명인 거고 근데 새로 생긴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7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다녔다고 하면 우리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0명으로 보는 겁니다. 인원수로 안 보는 거예요. 아까 0.5명이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0.5명은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안 보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제한 조건으로 0.5명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0.5명으로 봐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속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러면 1명 곱하기 0.5로 해서 0.5명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0.5고 1명이고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은 1명이 되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12월에 입사할 건 6월에 입사할 건 5월에 입사할 건 그 해에는 공제 수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거예요. 0.5명이니 1명이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 바뀐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이는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이고 이 계산 방식을 우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60시간 이상의 근로자. 근데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도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기존에는 월 평균이다 보니까 그 달에 60시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봤는데 이제는 이걸 연 평균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59시간 근무했고 다음 달에는 61시간 근무했으면 연 평균으로는 60시간이 맞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다 단시간 근로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0.5명은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첫째 달은 59시간이니까 빠지고 두 번째 달은 61시간이니까 그 달만 0.5명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연평균으로 봐줬으니까 합리적으로 바뀐 거긴 하죠. 요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세특례제한법 11조의 2로 다시 돌아가서 7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8항의 내용은 뭐냐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수 나누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12가 되겠죠. 개인사업자는. 그러니까 근무한 개월수 나누기 12로 한다라는 거고 이게 1년 근속 기간이 안 됐으면은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일단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개월수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1년이 초과한 개월수를 따져야 되겠죠. 여기에는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0.5명으로 본다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사항으로 0.5명이 아니라 0.75까지 봐주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게 몇 가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상시 근로자 있잖아요. 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해야 돼요. 아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보면 계약 기간이 얼마고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로 보겠다. 이 감면 대상 이런 내용이고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다 통과해서 0.5명으로 보는데 0.75로 구제를 해줄게 라고 할 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그러니까 계약직은 안 되는 거예요. 0.5명에서 0.75로 승급하는 거는 정직원만 가능하다. 계약직인데 뭐 계약 연장해서 나는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0.5에서 0.75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각종 복지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반 다른 직원하고 이 해당 직원하고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0.5명으로 계산할 때나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거지. 나는 0.75로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하려면 모든 어떤 연월차라든지 급여 체계, 연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야 돼요.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최저임금의 120% 정도는 받아야 돼요. 급여를. 이게 중소기업 기준이고 중견기업은 이제 130%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아요. 최저임금입니다 라고 하면 이 0.5에서 0.75로 올라가고 싶으면 12,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원수 계산할 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0.5로 보는 게 아니라 0.75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8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바뀌었는데 요 해당 0.5에서 0.75로 바뀌는 거는 기존 뭐 시행령에서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은 과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받았으면 매년 1억 감면이 그냥 주어집니다. 이 회사에 1억 감면이 주어지고 플러스 연평균 장애인 인원수를 계산을 했죠. 그때는 연평균이었던 게 직원이 3개월 일하다 나가도 대체자가 들어오면 계속 머릿수로만 따졌으니까 연평균 장애인 수 곱하기 2천만 원이었던 것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 연평균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근속한 인원은 일단 배제하고 봐라. 12월 말일 기준이겠죠. 1년 단위로 소득세를 계산하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봐라. 아까 그 네 가지 조건을 하면 0.75까지는 봐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법 개정인 거고 저는 여기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세법 개정이 이미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령은 시행이 됐고 개정안이 올라왔던 게 1월 한 말쯤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급하게 공표가 돼갖고 시행이 된 건데 그 개정안이 올라올 때도 제목에는 연구 인력 개발 및 사회적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현실화 방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애인 단체나 다른 데서 이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사실 몰랐었어요. 그리고 한 달여 만에 급하게 이제 시행이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장애인 단체가 알고 이의 제기를 조금씩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거를 할 때는
때는 마음 먹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서 뭐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지 본다라고 하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조건의 시설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큰 마음을 먹고 큰 돈을 들이고 오랜 기간 계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채용할 때도 훈련받은 장애인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행령에 보면 과거에 인증받았던 25년, 24년도에 인증받았던 분들은 과거의 세법대로 적용받는다는 게 없어요. 새로 바뀐 조항대로 가다 보니까 나는 2025년도에 이걸 도입할 당시에 인증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자비를 들여서 돈을 들이고 월급을 주고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에 대한 시설이나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를 배정하고 하는 이런 노고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걸 갔던 건데 26년 2월 27일에 개정이 되면서 과거의 거는 혜택은 없어지고 향후 내가 이렇게 혜택을 축소하겠다. 과거에 인증받았던 것도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바뀐 거기 때문에 신뢰보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 직원들은 건강 이슈 때문에 입사 퇴사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여 다니고 한 6개월 쉬면서 좀 치료도 하고 다시 구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어떤 구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입사 퇴사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장애인 직원분들의 어떤 특수성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1년 이상 근속한 숫자만 보겠다. 1년 이상 근속을 해야만 인원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감면을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 약간 고려가 안 되지 않았나요는 아쉬움이 좀 있고 요거를 좀 보완하자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이 아니라 계약 기간으로 봐서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서 입사한 장애인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는 과거 방식대로 좀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여기엔 그럴 수는 있겠죠. 회사에서 해고를 했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건강 이슈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본인이 건강 이슈로 나간다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도 그거는 퇴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배제한다. 이런 거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당초 조특법 개정이 25년 12월 31일에 한 번 냈었는데 그때는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을 짧고 10년으로 늘리겠다. 3년간 100%, 2년간 50%가 전부였는데 추가적으로 30%를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지원을 해주겠다예요. 그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어찌 보면 늘리고 장애에 대한 고용 증진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이 시행령이 고용증대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인원 방식을 따름으로 인해서 1년 미만 근속자가 배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10년으로 늘린 혜택은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그 혜택을 전부 다 받으려면 기존에는 장애인 인원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유지하면 됐었는데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해서는 인원수가 그 한 명이 들어와서 10년간을 한 직장에서 근속을 해야만 과거에 신뢰했던 그 세법대로 감면을 받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건 실업률 해소가 목적이잖아요. 많이 채용하면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얼마를 해줄게가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유지하면 또 해주고 유지하면 또 해주고 3번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유지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 한 달, 2달 입사할 그런 사람들도 정직원으로 일부 채용한 다음에 인원수 맞추고 하면서 유지에 대한 공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1년 근속으로 늘렸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통합고용 세액공제처럼 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해서 해주는 세액 감면이 아니라 이거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면 그 연평균 머릿수대로 해주는 세액 감면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기업처럼 많아졌을 때는 내가 건강 이슈로 퇴사를 했지만 다시 구직할 때 나를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목적이었던 건데 고용이 증대되고 유지했을 때 해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목적이 다르죠. 이런 계산 방식을 준용하다 보니 장애인의 특수성도 반영이 안 됐고 사실상 10년으로 늘린 2025
2025년 12월 31일에 조특법 개정안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된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장애인의 특수성이 약간의 좀 기간을 길게 두고 충분한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고려가 좀 됐다면 아마 문구가 살짝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향후 아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세 감면을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신청한 곳들은 줄어들고 그냥 진정으로 장애인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채용하려는 곳들만 남겠구나라고 할 텐데,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근로자 한 명이 일반 근로자 한 명만큼의 생산성을 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제도는 의무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함께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 수의 15%가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돼요. 전체 근로자 수의 30%가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고 전체 근로자 수의 15%가 중증으로 채용해야 된다면 장애인 중에 절반은 중증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인증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 일반 근로자만큼 생산성이 나오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치고 공사비가 들고 이러한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반 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을 하면서 있으려면 세액 감면 혜택은 어찌 보면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장애인분이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분 최소 10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의 30%여야 돼요. 둘 중에 높은 숫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법인 대표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고 오로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한 곳들은 전부 다 세액 감면을 위해서 한 곳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이런 여러 가지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거는 세액 감면을 목적으로 표준사업장을 해라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표준사업장을 하면 이런 혜택을 줄 테니 많이 채용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도가 정비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기조를 조금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나라장터 같은 것을 통해서 정부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입찰을 본다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의 30%에 달하는 이런 장애인 인원수를 별다른 세제 보전이 없이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는 일반 기업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일반 영리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나중에 단서 조항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감사합니다.